예, 이번 강좌는 안드로이드 9.0 파이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그 IDE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4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전은 파이 버전이 되겠고요. 현재까지 가장 최신 버전이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역시 가장 최신 버전이 3.4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먼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이 지금까지 어떻게 그 변해왔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과정으로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좀 보면, 일단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기기와 그리고 폼 팩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요 구성을 좀 보면은 제일 아래에 요 리눅스 커널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대부분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OS는 이와 같이 리눅스라고 하는 커널을 기반으로 해서 이와 같이 안드로이드가 구성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 중간 부분만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드렸고, 나머지 이제 요 리눅스 커널이나 리눅스 커널 위에 바로 위에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 HAL, 그 다음에 그 위에 자, 요 안드로이드 런타임 위에 보면 API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맵이 있어요. 그 구성은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어가면 이 시스템 맵에는 조금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역시 프레임워크도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 안드로이드의 요 핵심 부분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생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와 같이 되어 있다. 시스템 앱, 그리고 자바 API 프레임워크, 그리고 어, 안드로이드 런타임, 그리고 네이티브 C나 C++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아래는 리눅스 커널 위에 있는 HAL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여기 이제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예전에는 달빅이라고 그랬죠. 안드로이드 이제 달빅. 근데 이거 이제 최근에 변하면서 안드로이드 런타임으로 이런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커널을 사용을 하고 있고, 어, 이렇게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리눅스 자체가 상당히 보안에 예, 좀 안정된 그런 운영 체제로 알려져 있죠. 리눅스 이제 서버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주요 그 보안 기능을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리눅스 커널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어쨌든 리눅스는 많은 제조 업체들에서 이그 사용되고 있는 그런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라고 있어요. HAL. 이건 이제 우리말로 하면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추상화 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그 위에 있는 요 상위 수준에 있는 자바 API 프레임워크의 어, 요 하드웨어 기능을 어, 그 활용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표준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AL은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이제 카메라라든지 또는 뭐 블루투스라든지, 네, 이와 같은 그런 모듈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들은 전부 다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그리고 센서 같은 것들, 오디오 이런 것 등이 이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위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을 어,
구현해 주는 것이 바로 바로 HAL입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에서 뭐 이제 카메라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 물론 리눅스 커널에 그 블루투스 오디오 뭐 이런 것 등이 다 드라이버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다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그 하드웨어 구성 라이브러리 모듈을 로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냥 구성이 이렇다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라고 하는 노란 영역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달빅 가상 머신이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일종 이제 자바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자바 보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JVM. 그와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도 그와 비슷하게 이와 같이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라고 해서 각 애플리케이션 앱들이 자체 프로세스 내에서 런타임 형태로 런타임 인스턴스로 이제 실행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구조가 바로 안드로이드 런타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에는 이게 가장 핵심이죠. 예, 안드로이드 ART라고 하는 이 런타임이 탑재가 되어 있고 이 런타임의 성능은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그런 엔진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성능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자바는 이제 비교적 성능이 느리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점이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런타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구성 요소를 탑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자바 역시 마찬가지로 가상 머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런 느린 속도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기에는 그래도 느립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성 요소를 이용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성능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RT 런타임입니다. 요 이제 안드로이드 런타임 보면 요 부분 있죠?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라고 해서 ART라고 되어 있는 부분,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성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안드로이드 플랫폼 자체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더 안정화되어 있고 물론 기존에도 상당히 안정적이긴 했는데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아주 많이 안정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뛰어나고요. 보통 이제 좋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에는 자바 API 프레임워크가 몇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자바 API 프레임워크가 그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뭐 C나 C++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해당 그 플랫폼을 동작을 시키는 거고요. 런타임에는 이제 런타임 역시 마찬가지로 자바 라이브러리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뭐 자바 API 프레임워크도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자바의 그 라이브러리를 API를 이용을 해서 API를 포함하고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C나 C++ 라이브러리도 역시 어떠한 그 앱을 개발할 때 그럴 경우에 이 C++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NDK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NDK를 사용을 해서 뭐 직접 네이티브 코드에서 그 플랫폼 라이브러리를 액세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드로이드 NDK를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자바 API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OS에 보면 안드로이드 OS 자체가 자바 이제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때 이제 자바를 기반으로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바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 이 API를 이용을 해서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어떤 그런 기능 이런 것 등을 접근을 할 때 이 자바 API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이 자바 API 프레임워크가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API 프레임워크에는 뭐 이제 뷰라든지 이제 앞으로 저희가 배우게 될 뷰라든지 그리드, 뭐 텍스트 상자, 버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액티비티,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자바 API 프레임워크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리소스 매니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레이어 파일과 같은 어떤 그런 어, 그 코드 또는 그래픽이나 또는 문자열과 같은 이런 코드가 아닌 그런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리소스 매니저고 뭐 등등등 노티피케이션 매니저, 액티비티 매니저 뭐 등등등 뭐 이러한 것 등이 전부 요 자바 API 프레임워크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시스템 앱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앱에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이렇게 그 폰을 사용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그 설치가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냥 뭐 캘린더 달력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검색을 하기 위한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뭐 주소록 같은 것들 그리고 뭐 SMS 메시지 보낼 때 메시지 앱들 뭐 이런 것 등은 전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단말기 폰을 구입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시스템 앱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설치를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예, 그렇게 이제 따로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이제 안드로이드 앱의 그 시스템 앱스라고 하는 어, 이 플랫폼 자체에서 구성되고 있는 제공해주는 이러한 시스템 앱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은 시스템 앱 그리고 여러분들이 앱 제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바 API 프레임워크 그리고 안드로이드 런타임에도 코어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자바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NDK를 이용을 해서 뭐 C나 C++ 라이브러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네이티브 C나 C++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가 있고 리눅스 커널이 있습니다. 어쨌든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리눅스 커널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또는 블루투스나 또는 뭐였죠? 뭐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뭐 오디오나 뭐 카메라, 뭐 여러 가지 또 센서, 뭐 이런 것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하드웨어 애브스트랙션 레이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중간에 필요하게 되는데 이걸 이용을 해서 로딩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안드로이드 플랫폼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의 버전을 보면 안드로이드는 이제 2005년도에 구글이 이제 처음으로 그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OS를 인수를 하면서 어, 개발이 되어졌고 그리고 2007년쯤에 그 컵케이크가 아니죠. 2007년쯤에 1.0이 만들어졌죠. 1.0.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1.5, 중간에 컵케이크, 뭐 도넛, 이클레어, 뭐 프로요, 진저브레드, 허니콤 등등등 이렇게 쭉 발전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 누가 버전.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버전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2018년 말에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출시가 된 파이 안드로이드 9.0 버전이 현재까지 정식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요 안드로이드 버전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1.5부터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단 보시면 다 이름이 디저트 이름이죠.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2005년에 이제 인수를 해서 2007년에 SK가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1.0이 발표된 시기는 정확하게 2008년쯤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이때 그 발표된 그러니까 1.0이죠. 1.0이 발표된 시기는 2008년이죠. 2008년. 2008년에 처음 그 발표가 됐고요. 그때는 이제
공식 명칭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어쨌든 API, 자, API 레벨 1이었죠. 1.0, 1.0으로 해서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1.1이 레벨 2에 해당이 됩니다. API 이게 레벨 1이고요. 레벨 1, 그 다음에 API 레벨 2, 2가 만들어졌는데 이때가 1.1이죠. 1.1. 예. 이때 그 정식 명칭이 없었어요. 이때도 이제 뭐 푸티프로라고 하는 그런 내부 명칭이 있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이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름이 딱히 없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1.5부터 컵케이크라고 하는 이름이 공식 명칭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게 나온 시기가 2009년이에요. 2009년 4월. 그쵸? 2009년 4월인가요? 일단 어쨌든 2009년 4월에 1.5 컵케이크가 만들어졌고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넛 버전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도넛 버전이 안드로이드 1.6이죠. 얘가 안드로이드 1.6 이게 API 레벨이 4번이 되겠습니다. 컵케이크가 API 레벨 3번이고요. API 레벨 4가 되고 이때 버전은 1점대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1.5, 1.6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나온 시점이 이때도 2009년이죠. 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4월 달에 이게 1.5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1.6이 2004년 2009년이죠. 2009년 10월에 10월이 아니죠. 2009년 9월에 발표가 됩니다. 2009년 9월 달에 발표가 돼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로 도넛 버전 이후에 바로 안드로이드 2.0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에클레어라고 하기도 하고 이클레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2.0이 나오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2009월에 1.6이 발표가 되잖아요. 도넛 버전이. 그런데 바로 여기서 2009년 10월 26일에 이클레어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물론 1.6에서도 뭐 개선된 어떤 뭐 여러 가지 기능이 포함되는데 이 2009년 10월부터 요 에클레어 버전부터 하드웨어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구글 맵도 많이 기능이 향상되던 어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익스체인지 기능도 지원이 되던 시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2.1이 이때 사용이 됩니다. 블루투스 2.1 2.1이 이 안드로이드 2.0에서 사용이 되죠. 이때 이제 버전업이 조금씩 이루어지는데 2.0에서 2.1 2.01, 2.1까지 해가지고 API 레벨 5, 6, 7 이런 식으로 레벨업이 됩니다. API가요. 그리고 카메라를 위한 어떤 내장 플래시 이런 것 등이 지원되던 버전이 바로 안드로이드 2.0과 2.1입니다. 그래서 2.0과 2.1까지가 에클레어 버전이라고 해요. 에클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알려졌던 버전이 있죠. 바로 그 아래에 있는 프로요 버전이 있습니다. 이 프로요 버전. 프로요 버전이 이제 이거 프로전 요구르트라는 의미인데 얘는 안드로이드 2. 얘가 2.2입니다. 안드로이드 2.2.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 2점대로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 3점대부터 이제 3.0, 4.0, 그다음에 5.0, 6.0, 3.0, 4.0까지는 그냥 개발이 되다가 4점에서는 또 4.1, 4.4까지 나오게 되죠. 예, 어쨌든 크게 여기 보시면 앞자리가 크게 바뀌는 부분이죠. 앞자리가 바뀐다면 이때는 그러니까 버전업이 될 때 많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소수점 뒷자리가 바뀌는 것은 약간씩 달라질 때 이렇게 이제 점을 이용을 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프로웨어 버전이 나오는데 프로웨어 버전 2.2에서는 뭐 그 어도브 플래시를 지원하기 시작을 하죠. 예. 어도브 플래시를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기능이 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뭐 OS에 대한 속도라든지 또는 메모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결이 되면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3 버전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이제 진저브레드 버전이죠. 예. 진저브레드 버전이 참 많이 사용이 됐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이때는 그 처음 나오던 그런 시기여서 그런지 그 개발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그 설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안드로이드 2.0, 또 안드로이드 3.0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힘든 시기였다. 개발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2. 진저브레드가 나온 시기가 2010년이에요. 2010년 말 12월이죠. 12월에 발표가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UI도 단순화되고 뭐 달빛 가상 머신이 이때 사용이 되기 시작하죠. 달빛 가상 머신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지금의 이제 여러분 지금 현재는 ART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요게 이용됐습니다. 달빛 버추얼 머신 요걸 이용을 해서 뭐 이제 가비지 컬렉터를 또 사용하기도 하고 등등등 어떤 그런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때가 이제 이 진저브레드가 2.3 2.3인데 이 계속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되기 시작하면서 2.37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011년 거의 되게 오랫동안 사용됐어요. 진저브레드가 2.7까지 2.37이죠. 2.37까지 나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러 가지 버그들도 수정이 되고 했었던 시기. 그 다음에 3.0이 나오죠. 3.0은 이제 허니콤 버전. 이때가 언제냐면 2011년 2월 22일이래요. 2월 20일. 2월 달, 2월 20일. 이때 이제 버전이 3.0 버전이고요. 이때는 API 레벨이 11 버전이 됩니다. API 레벨 11. 얘는 이제 그 태블릿 PC 있죠.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시기가 여러분들 이제 태블릿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태블릿 PC에 최적화된 그런 UI를 제공하던 그런 시기가 바로 요 허니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허니컴 버전이 3.1, 뭐 3.2 이렇게 계속 발전이 됩니다. 예, 발전이 되고 3.26까지 발전이 되다가 업데이트 되다가 그 다음에 4.0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시기가 바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이죠. 예, 안드로이드 샌드위치 버전이 2011년 10월 달에 그해 2011년 10월 달에 샌드위치 버전이 나옵니다. 안드로이드 샌드위치 버전이 나오게 되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되기 시작하죠. 네, 상당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버그 수정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카메라에 대한 성능이 많이 향상되기 시작했던 부분이 바로 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4.1에서 4.3까지 이게 이제 젤리빈 버전입니다. 이게 2012년 7월달 그리고 그 아래 젤리빈 버전은 4.3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죠. 예, 업그레이드가 되고 뭐 와이파이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버그 수정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키캣 버전이죠. 예, 안드로이드 4.4 버전입니다. 키캣 버전이 2013년도 말, 2013년 말에 나오게 되고요. 얘도 이제 4.44까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때 볼만한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죠. 예, 자바스크립트가 또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롤리팝
롤리팝이 5점대 버전입니다. 이게 이때 이제 API 레벨이 21인가 그래요. 21. 그리고 리눅스 커널은 3.4를 이용을 하게 되고, 리눅스는 뭐 이제 계속 리눅스 커널이 업데이트 되면서 안드로이드도 역시 계속해서 리눅스 커널에 업데이트된 커널을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드로이드 6.0, 6.0이 2015년도에 나오게 되죠. 2015년도에 발표가 되고, 그리고 2015년도에 발표가 되죠. 그리고 2016년 말에 바로 누가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2016년에 누가 버전이 나오게 되고, 이때 누가 버전에서는 뭐 이제 멀티태스킹이 지원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언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레오 버전이 있죠. 8점대 버전 오레오 버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 버전이 2016년 8월이고 오레오 버전이 2017년 8월입니다. 2017년 8월에 역시 이제 리눅스 커널은 4점대 리눅스 커널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파이가 2018년 8월, 작년 여름이죠. 작년 여름에 나왔습니다. 2018년 8월에 출시가 됐고, 지금 현재 API 레벨이 28입니다. 레벨 28. 자, 상당히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죠. 자, 이렇게 짧은 기간에 버전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 워낙 모바일 쪽이나 또는 최근의 동향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뭐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역시 상당히 그 사이클링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뭐 버전업이 되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 안드로이드 9.0 역시 마찬가지로 2018년 8월에 나왔지만 올해 말에도 이제 또 안드로이드가 새롭게 또 버전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안드로이드 9.0은 이제 파이 버전이고 이제 여기서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뭐 볼륨 조절에 대한 UI가 변경이 된다든지 또 전원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알람 표시줄의 어떤 그 시계가 좌측으로 옮겨져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뭐 UI도 이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3.4 버전이라고 그랬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developandroid.com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요 세트 들어가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버전이 윈도우용으로 3.4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 저희는 이게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어쨌든 요 3.4 버전을 그냥 가지고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설치하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함께 같이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